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이러지 말자. 나도 힘들어. 그게 다야. 진짜 이유는 뭐야, 유리야? 넌 내 감정을 이해 못해. 절대.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피하지만 말고. 나는 너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넌 계속 나를 밀어내잖아. 그럼 내가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내버려 두라고?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둬? 너한테 난 대체 뭐야, 유리야? 너한테 난 그냥 내 과거를 덮기 위한 대체품이야? 그만해, 지은아. 아니, 끝까지 말해봐. 나한테 솔직해질 용기도 없어? 솔직해지라고? 그래, 솔직히 말해줄게. 난 너 같은 사람 믿을 수 없어. 언젠간 다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서 떨어져. 우리는 별다른 계획 없이 만나는 날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홍대 골목을 걸으며 사진을 찍거나 때로는 그냥 한강 다리 위에서 멍하니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자주 누군가와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유리와 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녀와 함께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조차도 편안했어요. 그냥 성격이 잘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유리를 좋아하는 걸까?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자꾸만 그녀에게 신경을 쓰게 됐어요. 제가 유리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들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집중할 때마다 살짝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혼자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 추운 날씨에도 가만히 한강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작은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 이거 좋아하는 감정이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유리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유리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어요. 눈빛은 따뜻한데 어딘가 모르게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장난도 치고 서로 고민도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살짝 피하는 듯한 태도. 처음에는 그냥 그녀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내가 불편한 걸까? 아니면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걸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리야, 가끔 넌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돼.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가끔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유리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나는 그것까지 알고 싶어질 정도로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을 넘으면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10월 말에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울의 가을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쌀쌀해지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유리랑 합정에서 만나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걸었어요. 홍대 쪽으로 갈까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합정 근처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말없이 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날의 유리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괜히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걷다가 배가 고파서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갔어요. 그런 곳 있잖아요. 낡은 천막이 덮여 있고 안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는 곳. 메뉴판도 없이 그냥 기본으로 어묵탕이 나오고 따끈한 국물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유리는 조용히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잔에 술을 따르더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유리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더 이상했어요. 너 안 마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평소 같았으면 유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술 못 마신다고 몇 번을 말해야 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냥 잔을 들지도 않고 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어요. 유리는 쉽게 자기 속마음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히 더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 있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는 한 사람이 동시에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 그 말에 순간 멍해졌어요. 무슨 말이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잔을 들어 술을 한 번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동시에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미련이었을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리가 이렇게까지 감정을 내보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 아직 내 마음속에 있어? 글쎄,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날 보면 잘 모르겠어. 유리는 또다시 잔을 채우고 말없이 마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술병을 그녀의 손에서 가져왔어요. 그만 마셔. 너 술 약하잖아. 괜찮아. 마시고 싶어. 아니,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 봐.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 유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지은아, 너는 언제나 너무 착해. 그게 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그날 유리는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유리가 가끔씩 멍하니 있는 이유? 선을 긋는 듯한 태도. 저를 바라볼 때의 그 미묘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금처럼 편할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유리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의 끝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은 11월 초,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였어요. 유리네 집에 처음 가게 된 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원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유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집 근처로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걱정돼서 바로 갔죠. 유리가 사는 곳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정리된 노트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한 장이 제 눈에 띄었어요. 유리와 또 다른 여자.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리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이 사람 누구야? 무심코 물어봤어요. 평소라면 그냥 친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리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순간 심장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 날 떠났어. 유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유리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걸까? 나는 그저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일까? 그날 이후로 저는 유리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음은 계속 커지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려웠어요. 유리의 과거가 우리 사이에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유리를 만났어요. 여전히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유리야? 응? 그 사람 아직 내 마음속에 있어? 유리는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어요. 무슨 말이야? 아직 잊지 못한 거 아니야? 유리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사람을 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난 내가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싫어. 갇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때의 나도 그때의 감정도 모두 진짜였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난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곳에는 없잖아. 유리는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넌 항상 너무 솔직해서 가끔 무서워. 난 그냥 내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나는 과연 유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단순히 사라진 기억의 그림자일 뿐일까? 그날 이후로 유리는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빠르게 답장하던 메시지도 점점 늦어졌고 같이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유리는 사진 작업이 많을 때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바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던 카페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고 같이 가던 길도 더 이상 함께 걷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연히 마주쳐도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리는 일부러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리를 찾아갔어요. 유리가 일하는 스튜디오는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의 한쪽을 작업실로 쓰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문을 꼭 잠가놓고 작업하는 게 유리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어요. 벽에는 유리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 사진도 있었고 우리가 함께 갔던 장소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는 방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 사진, 바로 그날 유리네 집에서 봤던 사진이었어요. 유리와 그녀가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 유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사진을 뒤로 숨겼어요. 너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리야, 요즘 나 피하고 있잖아. 이유가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유리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야,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 더 이상 너한테 다가가지 않을게. 그러니까 말해줘. 내 마음속에 나 들어갈 수 있어? 유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나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아니, 지은아. 넌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데? 유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유리는 계속 손에 든 사진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유리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애매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유리는 여전히 나를 밀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다가가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민지는 유리와 대학 동기였어요. 원래 셋이 같이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몇 번 함께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근처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별 얘기 없이 서로 근황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민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래? 유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네. 민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 유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무슨 뜻이야? 유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 알고 있어? 나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유리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친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데 민지의 표정은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유리, 예전에 공개적으로 연애한 적 있어. 그리고 그 상대가 여자였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유리의 가족이었어. 너 알잖아? 한국에서 그런 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유리 부모님은 유리가 그렇게 사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 처음엔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었는데 결국에는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 뭐, 진짜야. 심지어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었어. 근데 유리가 그날 도망쳤어.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그 후에는 가족이랑 완전히 연락 끊겼어. 그 이후로 유리는 아예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그 일이 유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너도 이제 알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유리가 늘 조심스러웠는지, 왜 나와 가까워지면서도 선을 그었는지, 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나는 어쩌면 이미 유리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민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유리를 이렇게 놓칠 수 없었다. 유리가 나를 밀어내도 나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나는 유리의 작업실로 향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에 연락 없이 찾아가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유리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상처가 두려워 도망치려는 건지. 스튜디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유리야, 나야.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유리, 열어줘.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유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걸 보니 나를 피하는 동안 혼자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다 알아버렸어. 유리의 손이 문고리를 잡은 채로 살짝 떨렸다. 뭘? 내 과거,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왜 나를 밀어내려 하는지.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유리야,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난 그냥 내가 나한테서 도망치는 게 싫어.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제 이해해? 하지만 유리야,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은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아직도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마치 아직도 나를 문 밖으로 내보낼지 고민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언젠가 떠나게 된다면 그럴 일 없어. 사람 마음은 변할 수도 있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증명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유리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몇 초 만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유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항상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유리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뎌왔을 거다. 나는 그게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랐다. 유리야,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나는 그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마주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유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못했어요. 그날 밤 유리가 내 품에서 흐느끼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감정을 강요한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요.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부러 일정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도 머릿속 한 구석에는 계속 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유리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지은아, 만약 지금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너는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유리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바보야, 그걸 말해야 알아? 유리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녀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